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세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법에서 제가 지난번에 세법 공부법 올려드릴 때 숫자는 외우지 마라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법은 거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세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건 이런 거죠.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를 나눠가지고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세금들,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들,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각각의 경우에 언제 어떤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뭐고 뭐 그런 부분들 구조는 대략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은 아예 공부하지 마세요. 자,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고요. 아예 공부하지 마세요. 현재는.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1월 달입니다. 언제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냐면 7월까지예요. 7월까지의 세법은 대략의 골격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과목들은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세법은 이해 안 되면 다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강, 대강 보세요, 대강. 어차피 세법이 16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깊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세법은 개정이 많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6개 과목 중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부동산 그 학개론입니다. 학개론은 매년 바뀌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개론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두 번째로 안 바뀌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하고 학개론은 거의 매년 개정사항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들은 작년 걸 기준으로 공부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과목들이거든요. 요 과목들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중개사법은 많이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은 바뀔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요건 대부분 숫자 한두 개가 바뀐다든지 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든지 뭐 기존 게 삭제된다든지 이런 건데 되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고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액수가 조금 바뀐다거나 기간이 조금 바뀐다거나 뭐 7일이었던 게 열흘로 바뀐다든지 뭐 30일이었던 게 60일로 바뀐다든지 이 정도 그냥 조금 바뀌는 정도예요. 그래서 많진 않기 때문에 기본 걸로 공부해 둔 다음에 나중에 뭐 8월 9월 돼 가지고 개정된 부분만 좀 대략 숙지하면 되는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자, 제일 많이 바뀌는 과목이 뭐냐면요. 공법하고 세법이에요. 특히 세법이 제일 많이 바뀝니다. 자, 공법은 그나마 많이 바뀌지만 일찍 발표가 되고 대략적인 부분이 미리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뭔가 바뀐다든지 그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공법은. 근데 세법은 제일 마지막에 거의 한 8월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8월쯤에 개정 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수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교수님들의 실력이 중요해요. 공법하고 세법은 한 10월 초나 10월 중순쯤에 개정안들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의할 때 할 거거든요.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올해 1월부터 바뀌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바뀌었으니까. 자,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에 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바뀐 내용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런 건 오히려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8월에 바뀐다고 쳐요. 8월에. 시험은 10월인데 8월 달에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낼지 안 낼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일 때는 오히려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면 괜히 애매하잖아요. 얼마 전에 바뀐 건데. 그걸 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내죠. 잘 안 냅니다. 자, 반대로 자, 10월이 시험이에요. 근데 내년 1월에 바뀔 법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죠. 자, 취득세가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취득하면 취득 그 세금이 1%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시험 치는 시점이 10월이에요. 10월 기준으로 하면 제가 세금을 1%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뭐 예를 들면 8월쯤에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가 1%가 아니라 2%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그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시험 그 10월에 시험을 쳤을 때 치는 그 순간에는 1%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1%가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 1%인 건
10월, 11월, 12월까지로 끝이에요. 내년 1월부터는 2%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2%로 바뀐다는 걸 뻔히 아는 교수들이 과연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답이 1%인 이 문제를 낼 수 있느냐는 거죠. 내면 진짜 쓰레기 같은 교수고요. 대부분은 못 냅니다. 안 내요. 바뀔 게 뻔히 아는데 뭐하러 그걸 냅니까? 물론 이제 내 문제를 내고 나서 한참 뒤에 바뀌었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대략 내년 1월부터 바뀔 세법이면 한 8월, 9월쯤이면 거의 다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기가 좀 껄끄러워요. 문제를 잘 안 내죠, 교수들이. 안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학원 교수님들이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거의 다 계산을 하거든. 자기들 나름대로 야, 요거는 꽤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1월부터 바뀐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올지도 몰라요. 요건 이제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죠. 자, 두 번째로 8월부터 바뀌었다고 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8월부터 바뀐 내용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정책상 굉장히 좀 뭔가 임팩트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날 것 같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반대로 8월부터 바뀐 내용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시험 내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1월부터 바뀔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시험을 낸다. 그러면은 요거는 시험 문제 내기가 좀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건 시험 문제를 안 낼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좋은 교수님들은 좀 중요한 부분, 아닌 부분,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을 골라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한 7월, 8월쯤에 거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라면. 그러니까 세법 부분은 전반적인 윤곽만 보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거의 8월, 7월, 8월 가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이미 개정안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국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뭐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뭐 당연히 바뀌었고요. 취득세 부분은 바뀌긴 했는데 그 부분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시험하고 상관 있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특례 조항 부분이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나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 거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앞두고 바꾸면 되지 않냐. 내 그때 바뀌는 부분만 알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법 기준으로 만약에 공부를 해둬버리면요. 머릿속에 그게 박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컴퓨터나 종이 같으면은 원래 있던 거 빼고 다시 끼우면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바뀐 걸 기준으로 공부하면 좋은데 기존 걸 공부했다가 그걸로 실컷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바뀐 부분 체크해서 공부를 하면 막상 시험 치러 공부하러 갔을 때 어느 게 맞는 건지 엄청 헷갈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숫자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윤곽만 좀 봐두신 다음에 정확한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는 게 좋은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하고 세법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공법하고 세법은 좀 뒤로 빼서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도록 하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윤곽만 먼저 잡아두고 세부적인 부분은 보지 마시도록 하세요.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세법 지금 공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공부하세요. 나중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